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내마녀의 날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탄력을 지속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장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보합에서 출발한 뒤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늘렸다가 좁히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3,0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요, 시가를 저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냈는데요. 결국 역시나 장중 고점 부근인 1,02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펄어비스, 위메이드 등 최근 하락했던 NFT 테마가 상승을 했네요.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300억 원가량을 오늘도 강하게 담아냈고요. 외국인도 막판에 현물 시장에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3,26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도 5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줬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기관은 2,800억 원가량, 외국인은 38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에 개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3천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네요.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 배당 효과를 누리고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200 선물을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과연 연말을 넘어서 연초까지 이러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갔네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었죠. 이제 마녀들이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도 어디로 튈지 몰라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다행히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는 위로밖에 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이제 강력하게 매수 포지션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그리고 큰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내에서 저희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도록 하겠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꾹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슈팅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전해망간 수급 우려에 대한 연합뉴스TV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분해 망간 금속, 이른바 이 전해망간의 중국 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철합금 시장 동향을 전하는 매체인 철합금 온라인은요, 내년 전해망간의 생산 정지 기간이 평년의 4개월에서 6.5개월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공급량 강소는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해망간은요, 철강제 그리고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중요 산업 원자재로 중국 수입의 의존도가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중국이 자국 내 물량 부족을 이유로 요소수 사태와 비슷하게 전해망간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국내 수급난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해망간의 수급 부족, 과연 요소수 사태처럼 커질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는요. 싸이월드가 다가오는 17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스포츠 동아의 기사입니다. 싸이월드가 본격 서비스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싸이월드 앱의 아이콘과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공개했는데요. 싸이월드 Z는 어제 SNS 싸이월드와 메타버스 싸이월드 한컴타운의 통합 앱인 싸이월드 앱에 대해 구글과 애플 등의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앱의 아이콘 앱의 설명에 들어갈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크린샷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싸이월드는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이어서 국내 3위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관련 종목인 한글과 컴퓨터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습니다. 장중 6%대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4%가량 오른 3750원에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죠. 미니홈피 BGM 관련주인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지난 6일 상한가에 도달한 뒤에 이틀간의 숨고르기를 마치고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요. 25%가량 상승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싸이월드 과연 흥행에 성공할까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조금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는요. 끊임없이 퍼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인데요. 아시아투데이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있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달 남짓이 지났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확진자 폭증이 이어지면서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내에 10,000명이 넘는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연일 긴급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택치료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관련 종목이 한컴 라이프케어는요. 의료용 산소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장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첫 번째 별별 이슈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해망간의 수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슈팅 나오고 바로 좀 사그라들긴 했거든요. 사실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 중국발 원자재 관련돼서는 위드 네.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결국엔 중국발 인플레의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오히려 조금 눈여겨보고 이 중고차를 조금 다루는 기업들 이 주가 상승 최근에 좋은데 이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증시 차트만 보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 올린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뭐 지난 7월 달 고점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뭐 3,366포인트에서 2,822포인트까지 빠질 때 우리 기업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판매하는 기업들, 가전 판매하는 기업들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지냐? 인플레이션이란 악재도 있었고요. 중국발 원자재 상승도 있었지만 나오고 있는 이슈가 과연 지금과 같은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증시가 가장 안 좋게 받아들이는 악재가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뭐 10리터짜리 요소수 하나가 뭐 10만 원짜리, 1리터짜리가 뭐 1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또 한국에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중국발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중국의 보복성 대응이죠. 이 미중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이 약간의 이제 이 보복성 대응을 하는 건데 이 망간금속도 수급난 우려가 조금 돌아주고 있습니다. 뭐 철강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60g 정도의 전해망간이 필요하고 이 중국에서 22% 정도 생산이 되는 거를 국내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태경산업이라는 종목도 뭐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고요. 망간산업 그리고 뭐 신팩이라는 종목도 관련된 종목으로 엮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단발성일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우리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K카까지 이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릴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투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게 돼서 우리 주시장 늘어났지만 수요가 급증했어요. 자동차를 수요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판매량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는 급증하게 되는데 공급은 딸리게 되고 그럼 완성차 업체에서 자연스럽게 차량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차 가격이 오르는 카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딜러라든지 뭐 차마스터한테 연락을 했었을 때는 너도 나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 경쟁이 심화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딜러라든지 차량 완성차 업체가 갑인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출고가 길게 늘어져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라서 공급망도 막히게 되니까 자동차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그네슘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요소수, 디젤 차량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망간금속도 철강을 생산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품들인데 자동차에 철강 들어가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동차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근에 현대에서 출시됐던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왔던 가격 비교해 보면은 5%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즉 신형 산타페 뭐 최상위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대 이제 출고가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올랐다라는 것이죠. 자, 쉐보레에서 뭐 코로라도라는 가격도 마찬가지로 5%, 3천만 원 후반대 거래가 되는데 즉 차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차값이 올라갔네. 출시가 오래 걸리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 쪽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게 되겠죠. 자, 소비자들은 항상 합리적인 소비를 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싸게 구입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중고차 매장 쪽으로, 중고차 시장 쪽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점유율도 커지고 있고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당근마켓, 신발 리셀, 중고 거래가 이전과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뭐 완성차 기업들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가장 눈에 띄는 이 K카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뭐 완성품 기업들이 뭐 판매 많이 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완성차 기업들이 갑인 상황. 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시장 커질 수 있고요. K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평균선 따라서 지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5일선, 21선, 11선 충분히 이동평균선 딛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 K카가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가 8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5만 원대의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간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이동평균선 손절가 잡으시면서 이 정고점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단타가 됐든지 뭐 단기 스윙이 됐든지 지금 시장에서 업비트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잖아요. 돈 벌고 있는 기업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플레이션 눈여겨보시고요. K카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완성차 업체는 물론 중고차 업체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싸이월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가오는 17일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만약에 재개를 하게 됐을 때도 과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지 조금 더 가져가도 좋을지 뭐 이런 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수혜를 받지 않나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뭐 사실 뭐 들어가는 재료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제조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나오게 됐을 때는 플랫폼 기업들도 올라가지만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쪽은 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좀 투자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 어쨌든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는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NHN 벅스 이 종목 굉장히 엄청난 주가 상승 보여줬고 신고가였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추천했던 종목도 NHN 벅스였기 때문에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 슈팅스타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큰 수익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NHN 벅스나 뭐 다날이나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정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뭐 싸이월드가 정말로 뭐 대박을 친다라든지 정말로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지금 현재 이 현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일정
17일 날에 싸이월드가 재공개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출시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정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일정 매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번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하겠다,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달력에 찍혀 있어요. 뭐 뜬금없이 내일 몇 시에 뭐 서프라이즈로 출시하는 게 아니라 날짜에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지난달 12일에 한국 시장에 상륙을 했었습니다. 관련주 뉴라는 종목도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이 종목의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강세가 나왔었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이후간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그죠? 알로이스라는 종목도 제가 이 방송에서 어렴풋이 한번 추천드렸다가 오늘 장에서 상한가 나왔죠.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일정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랩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DPC라는 종목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DPC를 이런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고요. 제시해 드리자마자 굉장히 급등세 많이 나왔습니다. 즉, 일정 매매는 제가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다이렉트한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17일 싸이월드가 실질적으로 나오기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단타로 대응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제일 센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왜? XR 기기, 자율주행, 즉 미래지향적인 신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글로벌 대기업 애플이 XR 기기를 내놓다라고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기기인데 그걸 써야지만 우리가 가상현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뭐 2D,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메타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이용하고 정말 그런 것이 흥행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플랫폼들이 나와줘야지만 메타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장비 관련된 종목들, 페이스북도 최근에 이제 뭐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오큘러스라는 자회사에서 지금 오큘러스 기기를 계속해서 뭐 발굴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죠. 즉 장비주들이 이제는 메타버스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분들 뭐 오큘러스 관련된 종목들 뉴플렉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뉴플렉스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페이스북 오큘러스 장비에다가 PCB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인데 지금 계속 주가가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하실 때 메타버스 필수 장비주들은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이제 주가 조금 빠졌죠. 근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왜? LG이노텍 뭡니까, 여러분들? 카메라 모듈을 애플에다 공급할 수 있겠죠. XR 기기 관련된 장비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메타버스 테마주가 아니라 장비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장비주들 꼭 보셔야 되고, 한 가지 종목만 예시로 들겠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많이 강조드렸죠. 이 종목이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라는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뉴욕 증시 상장합니다. 근데 칩스 앤 미디어 거기다가 장비를 공급합니다. 즉 이젠 장비주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보다는 장비주 눈여겨보셔라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이월드 일주일적인 단기적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메타버스 장비주는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세 번째 벨벳 이슈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도 이에 맞는 정책을 최대한 펼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조금 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상 관련주들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이 나와주는데,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이제 기존에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단타성 수급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초보 투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어찌됐든지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7,000명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니 좀 두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 규모 큰 산업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 투자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원격 진료는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3월 달에 뭐 재택근무,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그다음에 코드책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즉 뉴페이스란 얘기죠. 최근에 정치인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로나 확진자를 재택 치료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택 치료가 뭐 새로운 이제 테마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뭐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GH 신소재. 이 종목 왜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GH 신소재, 그다음에 뭐 알서포트 이런 종목들, 물론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급등세가 나와줬지만 지금 전례 없는 7,000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단타성 수급 때문에 호가창이 어지럽고 이 수급이 어지럽기 때문에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단타성 종목보다는 새로운 테마,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어떤가, 제가 좀 투자 의견 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대기업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이제 플랫폼에다가 강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원격 의료 시장이 뛰어들 정도로 이 원격 의료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6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또 예상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격 의료 시장 한번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고 모멘텀이 있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시장 규모가 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메타버스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미래적이고 그다음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 2027년도에 시장 규모가 600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재무제표상 뭐 PBR이 100으로 올라가는 맥스트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이제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죠. PBR이 100이 넘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100% 가버리고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PER이 지금 많이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몸담고 있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리 기대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2035년에 1,000조, 이 1,4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나와주고 있죠. 자, 인포뱅크 이 종목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다이렉트하게 움직이고 상한가도 나와줬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계속 나와줍니다. 뭐 칩스앤미디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보셨을 거예요. 왜? 시장 규모가 1,000조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이 너도나도 뛰어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600조 원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원격 진료 시장 6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알서포트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월봉상 흐름 보면요. 알서포트가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코로나19가 처음 생겼을 때 돈 잘 벌고 코로나 필수 인프라니까 800% 가버렸어요. 근데 GH 신소재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거의 800% 크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진부하다는 거예요. 뉴페이스도 아니고 시장 규모가 이미 뭐 누구나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규모고 단타성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뉴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 큰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정말 500% 가는 종목이 이 원격 진료 시장에서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종목들 차트 봐드리고 모멘텀 봐드리고 이제 제가 딱 원하는 종목 한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딱 끝나고 이 9시 20분에 제가 이 시장 규모 600조 원 이 원격 진료 시장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딱 한 종목, 제가 이 글로벌 대기업과 엮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려서 큰 수익 드렸습니다. 이 한 종목, 이 원격 진료 누구나 지금 재택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입장하셔서 대박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나 테마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주목할 테마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스크롤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곧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 다날입니다. 페이코인 운영사인 다날 핀테크가 페이코인 앱 내 페이코인 기프트몰에서 구글 기프트 코드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죠. 이 구글 기프트 코드는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약 100만 개 이상의 앱과 게임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다날 오후장의 탄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12%가량 상승하면서 16,6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로이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종목일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OTT 박스업체인 알로이스는요, 오늘 OTT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야기에 장초부터 수급이 강하게 몰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난달 결제한 국내 이용자가 31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알로이스는 넷플릭스 등 OTT 콘텐츠를 가정에 있는 TV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OTT 박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 그대로 마감하면서 3,625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릭스 함께 살펴볼게요. 자회사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자회사인 MQ렉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mRNA 플랫폼 상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장중 상승세를 더욱더 보태줬는데요. 두 자릿대 강세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12%가량 상승했고요. 43,1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컴 라이프케어인데요. 별별 이슈에도 잠깐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의료용 산소 대란 우려로 이 종목이 오늘 부각을 받은 건데요. 함컴 라이프케어는 산소 호흡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가 장 초부터 직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하면서 10,000원 선 넘어갔습니다. 라운드 픽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11,55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캡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부품 시장 공략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를 위해서 LS 일렉트릭과 함께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부품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터리와 관련해서 북미와 글로벌 부품 시장에서 사업 확장 기획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장초 상승이 나온 후에 탄력을 조금 더 이어가다가 오후장 탄력을 더 받았네요. 상한가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9,98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 이 중에 어떤 종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NFT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주초에 좀 낙폭이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NFT 관련된 종목들이 일정 부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다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크게 걱정을 하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오늘 약간 좀 오늘 장에서 좀 효자 같은 종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다날이 이제 뭐 구글 쪽과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싸이월드와 관련돼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면서 크게 좀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다, 원자재 부족이다, 이 악재가 굉장히 심하고 이 코로나도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NFT 쪽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95% 이상 나와주는 기업들이에요. 그만큼 뭐 타격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투자 포인트를 삼으실 때 이제 지금 코로나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빗썸이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0억대였는데 지금 뭐 7,000억대 나와주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800억대였는데 뭐 1조까지 영업이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 뭐 비덴트, 티사이언티픽까지 좀 묶으셔서 보셔도 무방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조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나와 있는 거는 일정이 확정이 됐을 때 아무래도 매물이 출회되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핫한 섹터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많은 상승 탄력을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인데 정말 코로나19 관련주들 섹터가 순환매를 돌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공호흡, 산소 호흡기에 대한 그 섹터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주들이 너무 진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산소호흡기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거죠. 무전 이제 산소호흡기가
우습게 볼 만한 건 아니죠. 정말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로 음압병동에서 산소를 조금 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 컵 라이프 케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뭐 알서포트, GH 신소재, 뭐 대한과학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뉴페이스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 부족은 누구나도 아는 사실이고 지금 병상 서울시 가동률이 100%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병상을 짓자니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 재택치료 쪽으로 대안이 나오게 되고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도 나오게 되고 공약도 나오게 되고 하면서 지금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컵 라이프 케어를 통해서 좀 딥노이드까지 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출발할 후속주가 이제 코로나 뉴페이스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원격 진료 쪽도 이러한 상한가 종목 하나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더라도 관련 섹터는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해 주세요. 네, 이렇게 별별 이슈 이야기와 함께 특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을 보고 왔습니다. 와, 탑 10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탑 5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탑 5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20일 공약주인데 알로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54%의 상승률을 저희에게 안겨줬었죠. 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넘어가면서 61%의 상승률을 달성했고요. NHN 벅스입니다. 저희가 앞전에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11월 3일 공약 주고요. 한 주 한 주 급등스타 전문가님을 만날 때마다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의 상승률을 달성했네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 이제는 세 자리대입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이고요. 실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131% 부동의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탑5가 되려면 50%는 넘어야 되고요. 탑2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100%는 기본을 넘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2의 또 신원종합개발이나 캠트로스를 찾아 저희가 떠나야겠죠. 한 종목 한 종목씩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황금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포뱅크인데 저 오늘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장 16,700원 터치하면서 26%의 상승률 달성했습니다. 어제네요. 수익 실현을 다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목표가를 도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못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도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보자, 이제 네.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매도를 잘 못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생각이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 종목이 일단은 제가 제시한 다음에 급등세가 나와서 일단 수익은 물론 축하드리지만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은 정말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감염병을 이겨낸 인류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르네상스도 그랬고 3차 산업혁명도 그랬고 정말로 이 코로나를 이겨냈을 때 또 다른 혁명이 올 수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란 말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은 반도체지만 자율주행이 오히려 뒷심을 발휘해서 최대 수혜를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전 세계 완성차 글로벌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건데 자, 이게 실질성이 있어야 되겠죠.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2025년도에 무려
600조 원, 그리고 2030년도까지 가게 됐을 때는 무려 1000조. 그죠? 그 정도의 시장 규모가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짜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크게 급등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짧은 관점에서 보면 인텔 자회사가 또 미국 증시의 상장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포뱅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게 바로 12월 1일자입니다. 제가 뭐 12월쯤에 여러분들한테 제시 바로 저번 주에 추천드렸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거의 한 3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와줬지만 저는 이거보다 한 번 더 큰 한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긴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걸 매물대를 잡아먹으면서 자율주행 섹터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고 저 칩스 엔비디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신고가 유지해주고 있어요. 칩스 엔비디어가 버텨주고 있고 인포뱅크 그다음에 이제 모트렉스까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차트가 너무나도 찰떡입니다. 제 말은 뭐냐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 주목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플레이션 시대면 자율주행 기술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트렉스 26%보다 그리고 인포뱅크 26%보다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지금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은 살짝 한 걸음 쉬어간 듯하지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황금별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11월 17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54%의 상승률을 안겨줬는데 한 걸음 쉬어간 듯하다가 오늘 다시금 상한가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눌림목에서 재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누려보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눌림목을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수익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어렴풋 말씀드렸던 게 맞아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일정 끝났다. 그래서 알로이스는 빠지는데 이게 알로이스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성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 일정 때문에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바로 급등합니다. 이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실제로 뭐 통신사에다가 셋톱박스를 납품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셋톱박스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가 디바이스 말고 TV나 뭐 컴퓨터나 여기서 이제 OTT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OTT 셋톱박스가 필요해요. 그거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필수 인프라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OTT 업종들의 성적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무증 이슈도 있었고요. 무증 때문에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랐기 때문에 알로이스 큰 파동 한번 더 나오는지 상한가 뭐 오늘 가져가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성적, 이 디즈니 플러스의 성적을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성과를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NHN벅스입니다. 이 종목도 7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11월 3일 날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만났었을 때 40%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70%. 만날 때마다 상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짜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삼으실 때 단순히 이 70%라는 숫자에 놀라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이 그러니까 당장에 뭐 싸이월드가 내일 출시되는 게 아니죠. 17일이라는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게 되면 이러한 수익률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보여드렸던 뭐 알로이스라는 종목도 제가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달 14일에 나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10월 20일 날에 추천드렸어요. 근데 오늘 장에도 상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일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큰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이제 NHN벅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벌써 2천억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000억짜리 종목이 2천억까지 더블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 구간은 아닙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죠. 단 17일이라는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 에코캡이나 이런 종목들, 여러분 에코캡 이런 종목들도 단기간에 300% 가버렸어요. 이 종목이 왜 300% 갈 수 있었느냐? 리비안 상장일이
예정되어 있었죠. 리비안이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뚱딴지처럼 상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매매를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많이 눈여겨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투자 포인트를 드리자면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딛고 뭐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신고가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가격 전략을 드리지 않고 투자 포인트 하나 드리자면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보셔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일정과 관련된 부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차트적인 부분에 대한 꿀팁도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신원 종합개발입니다. 9월 24일 황금별 공략주를 말씀해 주셨고 131%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책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었던 거는 네. 일정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들이 결정이 난 다음에 네. 관련된 뭐 인맥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공통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는 정책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뭐 일정도 굉장히 파급력이 세고요. 그다음에 협력도 굉장히 파급력 세고요. M&A도 파급력이 굉장히 세지만 이 대한민국은 테마주 장세입니다. 물론 이 테마주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테마주들 중에 대장이 뭐냐? 바로 정치 테마주, 정책 수혜주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 갖다 붙여가지고 미면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하죠. 그러니까 신원종합개발도 마찬가지로 모 정신의 인맥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원종합개발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그죠? 제가 9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려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주식시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이 숨어있고 그걸 발굴해내는 재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의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급등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장 주가 파급력이 좋았던 종목이죠. 월봉상 흐름 보면은 H&M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무려 1000%의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H&M 뭐 코로나 특례를 좀 받은 것도 있지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한진해운 파산한 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H&M을 좀 밀어주는 해운재건 5개년 정책을 내놓았죠. 그 정책에 힘입어서 1000% 이상의 대시세가 나와줬다. 여러분들 뭐 가까운 시일 안에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정치 테마주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한전기술이라는 종목 보면은 탈원전 폐지와 관련돼 가지고 정책이 또 많이 부각됐죠. 대선 주자들이 많이 언급했고 그 결과 이 종목이 단기간에 무려 600%의 대상승이 나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큰 종목을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정치 관련된,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원종합개발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무려 3개월 만에 100% 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 보셔야 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거를 정부, 정책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고 있어요. 재택치료로 전환해라. 재택치료 시스템을 빨리빨리 해결해라. 이게 바로 저는 하나의 정책이라 보고 있고요. 대선 주자들도 너도 나도 코로나 관련돼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는 정말로 크게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장 규모 600조 원의 산업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정부 정책 플러스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원격 진료 중에서도 최대 수혜주 딱 한 종목을 제가 발굴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고요. 이 종목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H&M 정말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짧습니다. 무료 방송 입장하셔서 그 종목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신원 종합개발을 찾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종목을 선별하기에는 개인 투자분들과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종목을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탑 단 4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박 꾹하고 눌러주시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AS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종목을 갖고 왔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도 원격 의료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을 보여드린다는 거는 이 종목도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수로 계속해서 엮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확진자 많이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알고요. 음압병동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위드 코로나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 성장이 후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뚫고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재택 치료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소프트센 같이 눈여겨보시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H&M 한전기술 급등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파동은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 600조 원 수혜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율주행, 메타버스, 그죠? 시장 규모 큰 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큰 산업이죠. 근데 원격 진료도 600조 원의 큰 시장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요. 지금 일봉상 쌍바닥입니다. 일봉상 맥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NHN 벅서처럼 장중에 이제 펄떡펄떡거리는 종목이나 거래량 팍 들어가거나 이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딱 뜬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게 내 종목이요 하고 단타를 치십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쌍바닥 찍어주고 있고 대금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저항 구간 때 한번 돌파 시도 나오는 이런 종목들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충분히 파동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당연히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항상 전고점까지 무난하게 갈 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40원까지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300원 보수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가격 전략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는 소프트센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3,240원, 손절가는 2,3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할 시간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그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하실 거라면 시장 규모 큰 산업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원격 진료, 재택 치료 이쪽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최대 수혜주 한 종목만 여러분들이 선별해 놓으시면 이 2022년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1년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 연말을 보지 마시고 내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원격 치료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내년엔 더욱더 발전해 있을 것이고 그 종목은 지금 위치가 최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 이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들 사진 보이시죠?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복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요. 내년을 차분하게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 내일 만나뵙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